자, 두 번째 문제풀이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부터 보자. 질량이 5kg인 물체를 A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B까지 5m 이동시켰다고 합니다. 자, 힘을 가했어. 몇 뉴턴인지는 아이가 몰라요. 오케이. 그래서 우리 항상 모를 땐 미지수, 그렇지, X 뉴턴으로 내가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이후에 수직 방향으로 C까지 2m를 들어 올렸다. 자, 들어 올릴 때 한 힘의 양은 알까 모를까? 얘도 X로 둬야 돼? 말도 안 되는 소리. 오케이? 자,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? 여러분들 그냥 암기라는 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암기를, 쌤 과학은 왜 학문인데 암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암기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. 오케이? 진짜 좋은 방법이야. 왜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. 오케이? 너무 당연한다는 거야.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. 알겠지? 그렇기 때문에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? 내가 암기를 위주로 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유형들을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. 아,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을 뭘 한다? 암기를 할 거야. 자, 어떤 물체를 이렇게 집어 올릴 때는요, 혹은 어떤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. 그때 받은, 아니면 그때 한 힘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잖아.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물체의 뭐랑 똑같냐? 무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. 어떤 물체를 집어서 올리거나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그때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물체의 뭐랑 똑같다? 무게랑 똑같다라는 것을 그냥 암기를 시켜버리세요. 알겠지? 왜? 자세한 내용은 내가 유튜브에 설명을 다 해놨다. 알겠지? 그걸 보면 하면 되고 일단 지금은 암기해버리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준 나의 힘의 크기 알 수 있다 없다? 알 수 있더라. 뭐로 구하면 돼? 이 상자의 무게로 구하면 돼. 우리 무게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? 그렇지. 9.8 곱하기 질량 해준 다음에 단위를 뭘 써주면 돼? 뉴턴을 써주면 돼. 이 상자의 질량 몇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나요? 5kg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럼 9.8 곱하기 5 해주면 총 몇 뉴턴에 내가 무게만큼 힘을 준 거야? 49뉴턴의 힘을 주었더라. 그래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49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를? 2미터를 들어 올렸더라. 자, 그럼 잘 봐.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이니? 우리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?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다고 했어. 힘은 49뉴턴, 이동거리는 2m이기 때문에 얘 총 한 일의 양 몇 줄? 그렇지, 98줄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총 한 일의 양이 몇 줄이래? 100줄이래. 그러면 이 물체를 5m를 옆으로 끌어당길 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이라는 거겠어? 100줄 빼기 98줄 하면은 옆으로 끌어당긴 일을 할 때에 내가 옆으로 끌어당길 때 했던 나의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지? 몇 줄이야? 2줄입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푸는 거야. 2줄은 끌어당기는 일의 양은 뭐랑 같다? 내가 준 힘의 크기 X 뉴턴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5m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. 그러면은 얘를 다시 식을 써보면은 2줄은 x 곱하기 5줄이 되는 거네. 5에다 몇을 곱해야 2가 나오니? 0.4입니다. 그러면은 남이가 준 힘은 몇 뉴턴이라는 거야? 0.4뉴턴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. 정답은 2번. 오케이?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. 다음과 같이 지훈이가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m 밀고 간 후에 이 물체를 1m 높이 탁자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.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가 10뉴턴일 때
그때 지훈이가 물체의 한 일회양 구하라 그러네. 잘 봐.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가 10N이었어. 이 10N의 힘으로 몇 미터를 이동시켰다? 2미터를 이동시켰대. 오케이? 그럼 일단 옆으로 밀었을 때 한 지훈이가 한 일회양 구해볼게. 지훈이가 옆으로 미는 일을 할 때 일회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겠네. 힘은 10N, 이동거리는 2미터 했으니까 총 몇 줄 일을 한 거야? 20줄 일을 했다고 보면 돼. 자, 상자를 이제는 들어 올릴 겁니다. 몇 미터 높이로? 1미터 높이로. 자,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이 물체에 뭐만큼 힘을 준다고? 질량 아니다. 무게만큼 힘을 주게 돼. 그럼 무게 구하면 9.8 곱하기 질량 10 하니까 총 몇 뉴턴이야? 98뉴턴이라고 하면 됩니다. 98뉴턴이라는 힘으로 1m를 들어 올렸으니까 들어 올릴 때 한 일회양은 몇 줄이니? 얘는 98줄이 되는 거야. 그럼 들어 올릴 때는 98줄, 옆으로 밀 때는 10줄 했으니까 총 몇 줄 일을 한 거다? 아, 왜 10줄이래? 20, 옆으로 밀 때는 몇 줄? 20줄을 했으니까 총 몇 줄 일을 한 거다? 118줄 일을 한 거다. 아시겠죠? 자,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1kg인 수레를 내가 내려놓았더니 쭉 떨어지면서 나무도막과 충돌을 하고 멈추었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해보라고 했어요. 자, 이 물체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. 그럼 이 수레에 뭘 구하냐? 에너지를 먼저 구하고,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이 상자가 무엇을 하더라? 일을 하더라. 따라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상자가 한 일회양이 같다 다르다? 둘이가 똑같다.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. 알겠지? 자, 그럼 한번 봐볼게. 첫 번째 1번부터 보자. 수레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,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한번 구해볼까? 위치 에너지 구하면은 9.8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? 1킬로그램. 그 다음 높이는 몇 미터? 5미터이더라. 이 위치 에너지는 수레의 무게에 비례한다 라고 해봤지. 맞지? 무게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? 9.8 곱하기 뭐? 질량으로 구한다고 했어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물체에 뭘 의미하는 거야? 무게를 의미하는 거네. 당연히 이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위치 에너지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? 커지게 되더라. 라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. 2번, 충돌하기 직전에 수레가 가진 에너지는 49줄이다.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데 잘 봐. 여기 있는 수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몇 줄이야? 그렇죠. 우리가 여기 다 구하면 나오겠지? 얘는 다 곱하면은 49줄이야. 오케이? 그럼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, 위치 에너지는요, 몇 줄? 49줄만큼 있어. 그러면 이 상자는 몇 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? 49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잘 봐. 상자하고 충돌하기 직전에 그 수레가 있을 거 아니야? 이 수레가 얼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줄의 일을 할 수 있겠어? 다시 내가 말을 해볼게. 충돌하기 직전에 수레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어야 49줄만큼 이 상자에게 일을 해줄 수 있을까? 정확하게 49줄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상자한테 일을 해줄 수 있겠지. 맞지? 즉 뭐냐면은 수레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수레가 나무 상자에 충돌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 상자가 한 일의 양이랑 모두가 같다 다르다?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얘도 49줄인 거 맞겠죠. 3번, 나무도막을 미는 힘은 98뉴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번 구해볼게. 자, 우리 아까 다 말을 했다. 수레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이 상자가 한 일의 양이랑 같다 다르다? 둘이가 똑같다. 이 상자 몇 줄만큼 일을 하는 거야? 49줄만큼 일을 하게 되겠지. 맞지? 그럼 49줄은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X 뉴턴이고, 우리 이동거리는 알지? 몇 미터? 그렇지, 0.2m를 이동을 하더라. 자,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. 우리 49 곱하기 0.2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? 우리 뭐래? 49줄은 0.2 곱하기 X 줄이 되는 거지. 자, X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? 그렇지. 2를 곱한, 우리 안 돼. 이거 98뉴턴 아니야. 몇이야?
그치. 245N이어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나무 토막을 민 힘은 245N이어야 돼. 자, 빗면이 더 높아졌대. 위치 에너지에서 높이가 더 증가를 합니다. 그럼 위치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? 당연히 증가하니까 이 상자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? 더 많이 하게 되겠죠? 따라서 더 많이 밀려난다는 것도 맞는 말. 잠깐 선생님이 실수한 게 있다. 뭘 실수했냐? 나무 도막이 미는 힘이 98N이 아니니까 정답이 뭐겠어? 3번이 되겠죠? 오케이. 5번 봐보도록 하자. 빗면의 높이를 10m, 수레의 질량을 2kg으로 실험을 하면 나무 도막은 0.8m 밀려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자. 이 문제 잘 봐. 여기서 다 지우고 한번 해보자. 다 지우고. 자, 내가 수레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49줄이래. 49줄만큼 에너지를 이 상자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얘가 몇 미터 이동한다는 거야? 6.2m 이동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이 수레 우리 아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? 9.8 곱하기 질량 1kg, 높이 5m로 이렇게 구했었지. 맞지? 근데 이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레의 높이는 몇 미터로 한대? 10m로 하고요. 수레의 질량은 몇 킬로로 한대? 2kg로 한 걸로 구한대. 자, 그럼 위치 에너지가 총 몇 배 증가하겠어? 총 몇 배 증가할까? 1에서 2 몇 배? 2배. 5에서 10 몇 배? 2배. 총 위치 에너지가 얘에 비해서 몇 배 증가하더라? 총 4배 증가하게 되더라. 그럼 봐봐. 49줄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져서 상자한테 49줄만큼 일을 할 때에는 0.2m를 이동해. 근데 49줄 곱하기 4만큼 한 위치 에너지로 이 나무 상자한테 일을 해주면 49줄 곱하기 4로 얘가 일을 하게 되겠지. 맞지? 그럼 얘가 이동하는 이동 거리도 총 몇 배가 되겠어? 곱하기 4 한 4배가 되는 거예요. 알겠지? 그러면은 정답은 0.8m 밀려나는 거 맞습니다. 맞아요. 자, 4번 봐보도록 할게요. 일단 모르겠으면 뭐 하자고? 에너지랑 일이 같다는 거를 활용을 하자고요. 아시겠죠? 자, 하나하나씩 봐볼게. 자,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이 말뚝이한 일의 양이 같다 다르다? 똑같더라. 그럼 일단 뭔지 몰라도 구해버려. 뭐를? 얘 위치 에너지를. 그러면 구해볼게. 9.8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? 2kg, 높이 몇 미터? 1m 하고 에너지의 단위 줄 써주면 돼. 다 곱하면 몇 줄이야? 19.6줄이야. 그러면은 말뚝이한 일의 양도 몇 줄이라는 거야? 19.6줄이야. 오케이? 자, 그럼 말뚝이 일한 양을 구해보자. 받은 힘의 크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x 뉴턴이라고 하고요. 이동거리가 10cm래. 우리 10cm니까 여기 이동거리에 10 적으면 될까? 절대 안 돼. 뭘로 바꿔줘야 된다? 미터로 바꿔줘야 돼. 그러면 10cm는 몇 미터야? 0.1m야. 왜냐면은 100cm가 1m이기 때문이야. 오케이? 10cm 구하려면은 양변에 10분의 1 해주면 되겠지? 양변에 10분의 1. 그러면 10cm는 몇 미터다? 0.1m가 맞아. 그러면 x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0.1m 해주면 되겠네. 그러면은 19.6줄은 0.1x이더라. 0.1x 줄이더라. x가 몇이 되어야 돼? 196이 되어야 됩니다.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 다시 풀어볼게요. 자,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높이가 3m인 곳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지면으로 퍽 하고 말뚝이 10cm 이동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내가 한번 구해볼게. 일단 모르면 뭐 하자고? 이 추의 위치 에너지 구하자고. 이 추의 지금 위치 에너지는요, 어떻게 나오냐면은 9.8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? 2kg 곱하기 높이가 몇 미터? 3m 한 다음에 줄 써준다고. 오케이, 알겠지? 그 다음 이 말뚝이한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한다? 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을 모르니까 x 뉴턴이라고 할 거야. 그래서 얘 힘을 구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물체는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힘을 물어보고 있지 않잖니. 그러면 힘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? 없겠지.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만큼 말뚝이 무엇을 했다? 그렇지, 말뚝이 2를 하게 되는 건데, 말뚝이 2를 했을 때 몇 센티미터를 이동한 거야? 10cm를 이동했다라는 겁니다.
오케이? 자, 이번에는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위치 에너지 구해볼게. 자, 이 추의 높이랑 질량을 바꾸겠대요. 그러면은 새로운 녀석의 위치 에너지 구해볼게. 9.8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? 1.5kg. 높이는 몇 미터? 2m 하고 줄 해주면 되겠지. 얘하고 얘가 몇 배 차이 나니? 9.8 약분. 이 약분은 몇 배? 그치, 2분의 1배 차이 나지, 맞지? 말뚝이 9.8 곱하기 2 곱하기 3줄의 에너지를 줬을 때는 10cm래. 그보다 절반의 에너지를 주면 몇 cm를 이동할까? 그치, 5cm를 이동하게 되겠죠. 그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. 6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. 기억.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할 때 물체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.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하면 우리 이제 바닥이 뭐가 되는 거야? 베란다가 되는 거야. 그럼 베란다가 바닥일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우리 9.8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높이 몇? 2지 3 아니다. 2 한 다음에 줄 해주더라. 총 해주면은 98줄이 맞더라. 1번 기억은 맞다. 니은 볼게.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구하라 그러면 높이가 2 더하기 3, 5가 되겠지. 맞지? 그대로 구해볼게. 9.8 곱하기 우리 질량 5kg 곱하기 높이 5m 싹 다 곱해줘서 줄 붙이면 돼. 얘네 곱하면은 우리 몇이 나오냐면은 245줄이 나오게 됩니다. 196 아니죠. 니은 X. 디귿 볼게. 옥상을 이번엔 기준면이 된 거야. 아이고, 옥상이 기준면이 된 거야. 그럼 높이가 있어 없어? 없으니까 높이가 몇이야? 높이가 0이네. 그럼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 되겠어? 빵줄이 되는 거예요. X.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물체를 베란다로 내려놓으면은 물체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98줄 감소하냐고 물어봤어. 자, 봐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은 총 5m의 위치 에너지를 구한 겁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부터 우리 지면까지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은 총 3m의 위치 에너지를 구한 거야. 이 위치 에너지 빼주면 뭐만 남겠어? 2m 이동하는 위치 에너지만 남게 되겠지. 맞지?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했습니다. 뭘 구했다?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이미 구했지. 몇 줄이래? 98줄이지. 맞지? 그럼 감소한 양은 몇 줄이다? 98줄이더라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볼게. 자, 7번 문제 가서 이어서 풀어볼게요.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수레를 5N의 힘으로 5m만큼 밀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수레에 원래 정지해 있었던 거야. 근데 왜 갑자기 속력이 생겼어? 그렇지. 내가 5N의 힘으로 5m 정도 이동할 수 있게 이 물체에다가 뭘 해줬기 때문이야? 2를 해줬기 때문이야. 오케이? 그러면 이 수레는 내가 정확하게 2란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겠네.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풀어봅시다. 그러면은 이 수레의 한 일의 양을 구하면은 힘은 곱하기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힘은 몇 뉴턴? 그렇지. 5뉴턴. 이동 거리는 몇 미터? 5미터. 해가지고 총 남이가 해준 일의 양은 몇 줄이다? 그치, 25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해준 일의 양과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운동 에너지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의 수레에 2kg이고요. 속력은 모르니까 V라고 해놓고 제곱이라고 할게. 좀 다 구해보면은 V 제곱 줄은 25가 나와야 돼. 무엇을 제곱해야 25가 나오니? 5를 제곱해야겠지. 속력은 몇? 25m/s. 오케이? 8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.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. 이 논리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. 어떤 운동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운동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2줄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이가 쭉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하니까 얘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7줄로 증가했대요. 그럼 남이가 해준 일의 양 몇 줄이야? 그렇죠. 5줄만큼 일을 했지. 맞지? 맞지? 자, 그러면은 봐봐. 어떻게 5줄이라는 걸 구했어? 그렇지. 나중 운동 에너지에다가 처음 운동 에너지 빼서 구했었지. 맞지? 자,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자. 남이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인지 모르겠지만은 남이가 5줄만큼 일을 했더니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7줄이 됐대. 이 처음 운동 에너지 몇 줄이야? 그렇지. 2줄이지. 어떻게 구했어? 7 빼기 5에서 구했지. 맞지? 자, 얘랑 똑같은 문제야.
오케이? 한번 풀어볼게. 자, 이 상자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이 상자가 처음에 힘을 받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, 아직. 오케이? 아직 잘 모르겠어. 근데 나미가 15N이라는 힘으로 몇 미터를 밀었어? 5미터를 밀어줬으니까 내가 나미가 뭘 해주고 있는 거야? 그렇지, 일을 해주니까 얘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, 안 생겨서 더 생겼대. 속력이 증가해가지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더 생겼대. 그럼 얼마나 생겼냐?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미가 한 1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세졌겠지. 맞지? 이 논리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. 처음 운동 에너지가 몇인지는 모르니까 X라고 두는 거야. 나미가 한 1의 양은 구할 수 있어. 어떻게?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해주면은 총 몇 줄이야? 75줄만큼 일을 해줬네.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10의 제곱하니까 총 몇 줄이야? 100줄이래. 그러면은 나미가 처음 운동 에너지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75줄의 일을 더해주니까 100줄이 됐대요. 그럼 나미가 처음 한 운동 에너지 몇 줄이라는 거야? 25줄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 문제 풀이하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돼. 내가 여기를 빵꾸낼 수도, 여기를 빵꾸낼 수도, 여기를 빵꾸낼 수도 있는 거야. 알겠죠? 이상입니다.